체형 분석 설문지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체형 분석 설문지에서 요쪽 위에 있는 게 여기가 키고, 요 아래에 있는 게 혈이에요. 요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제 상담했던 친구인데, 나이가 44살, 45살인가? 44살. 44살인데, 주짓수 하고 있어요, 주짓수. 그래서, 근처 주짓수 도장에 다니는데, 팔이 이렇게 2kg짜리 아령을, 2kg짜리 아령을 이렇게 들으면 팔이 땡기면서 저리면서 이렇게 통증이 어딘가가 이렇게 와서,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그 사진을 여기를 6방을 찍고, 뭐 검사를 뭐 다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인대도 뭐 안 끊어지고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어 그냥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 처방받고 와서 약을 먹었는데 약 먹을 때는 약간 통증이 줄었는데 그 2kg짜리 아령을 못 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kg짜리면 굉장히 가벼운 건데 왜냐면 그 친구가 등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그냥 딱 보면, 저건 근육통인데, 예.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6방을 찍었는데, 그거는 인대는 나올 수 있어요, 인대. 인대가 끊어져 있으면, 인대나 이런 게 끊어져 있으면, 이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근육은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 나와요. 인대도 잘 안 나오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봐야 나오는데, 그래서 엑스레이를 6방을 찍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려고 6방을 찍었는데, 인대가 끊어져 있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근육 손상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도 저는 왜 아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근육 손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와서 몸도 굉장히 좋고 등치도 좋고 근데 저거 그냥 여기가 아프다고 이제 드니까 저 뻔한 거잖아요, 그냥. 근육통. 그러니까 근육에 염자가 와 있는 건데 그냥 뻔한 거라서 저 그냥 자세히 치료하면 다 좋아질 문제인데, 오래 누르기. 자세히 치료하면 오래 다 낫는 건데, 체험 분석 설문지를 해야 될 거냐, 이거지. 어? 체험 분석 설문지를 해야 될 거냐, 이거지. 그냥 뻔한 근육 손상인데, 내가 근육 손상이면 근육 손상된 것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이 체험 분석 설문지를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몸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야 되나? 이걸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제. 오기 전에.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 앉으면 이거부터 내밀거든요. 이거 한번 작성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저기 전라도 나주에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KTX 타고 인천까지. 그래서, 아유, 그냥 나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냥 뭐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이 안 돌아가요. 목이 이렇게 부르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두통이 엄청 심하다고. 그래서 이거 분석을 해봤더니 이쪽 위쪽에는 표시가 돼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중간에 소화기 계통에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저게 왜 왔을까? 저게. 네, 목이 굉장히 경직돼가지고 두통이 오는 건데, 뭐 두통이 오는 거는 그거는 원인은 다 딱 나와 있는 거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목이 경직돼 있어서 두통이 오는 건데, 저 목이 왜 경직됐을까? 그래서 이 분석지를 봤더니,
두통이 올라오면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예민성이 없는 거죠, 예민성이. 그래서 잠 잘 주무세요 물어봐도, 잠도 잘 자요. 잠도 잘 자, 이분이. 깨지도 않고. 그래서,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가 없는데 왜 저렇게 굳어졌을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네. 작년, 작년 여름부터 아팠대요. 그래서 한번 쓰러지셨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넘어졌다고 쓰러진 게 아니라. 정신을 잃었냐? 그러니까 정신을 안 잃었대. 그냥 쓰러지기만 했대. 그랬더니 나중에 하면서 물어봤더니, 한 시간 넘게 넘어지셔가지고 못 일어나시고, 일어나려면 일로 넘어지고, 일어나려면 일로 넘어지고, 계속 그러시다가, 뭐 주변에 뭐 밭이라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만지다 보니까 이분이 그 기입설비용 애풍혈이 많이 막혀 있더라고. 평소에 그 그래서 이분이 어지럼증, 현기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어지럼증이 오는 것보다 두통이 더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느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체질은 예민하지 않는데 체질은 예민하지 않는데 이 모든 증상은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로 오는 거라서 내가 물어봤죠. 작년에 쓰러지기 전에 그 전라도 말로 에? 누가 화를 내게 그러니까 부인하게 한 사람 있지 않았냐.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할머니한테는 이런 병이 온다. 왜? 체질에서는 안 오는 거니까. 주변에 어떤 인물이 할머니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오는 거다 이게. 그리고 어제 오셨던 그 주지스 분은 몸도 좋고 그래서 체질적인 문제도 없고 근데 체질적인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몸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데 당신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몸이 굉장히 좋아.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코어 근육이 약하다. 코어 근육이. 코어 근육이 약해하고 당신이 배심이 없다. 배심이. 코어 근육이 약해서 배심이 없어서 운동을 할 때 힘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분산이 되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몸이 분산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힘을 탁 써야 될 때 배에서부터 힘이 딱 몰려가지고 몸 전체에 힘이 집중이 돼갖고 기술을 써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몸이 전체적으로 집중을 못하고 팔에만 힘이 들어가 버린 거죠. 예, 팔에만 힘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갔는데 배에서 힘이 빠져버리니까 팔에만 집중적으로 힘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 근육에 오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근육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염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자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운동의 난이도가 100이 있어요. 0에서부터 100. 난이도가. 이게 기간이고요. 예. 운동의 난이도거든요. 여기는 난이도. 여기는 기간. 자, 운동의 난이도가 0에서부터 100이 있는데 보통 선수들이 4학년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운동 선수들이 4학년. 그러면 어, 이게 기간인데 이게 몸이에요, 몸. 자, 몸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내가 해낼 수 있는
몸이냐 아니냐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도자들이. 그냥 난이도 기술이잖아요, 이거는. 운동의 기술. 예. 운동의 기술만 보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만 계속 가리키는 거죠. 아, 이 기술 끝났어? 그럼 다음 기술, 다음 기술, 다음 기술. 난이도 있는 기술을 계속 올려가면서 가리키고 있는데, 이 몸이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몸이냐 아니냐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중학교 때 떨어질 거냐, 고등학교 때 떨어질 거냐, 예.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떨어지죠, 여기에서. 엘리트 체육이 그래요. 엘리트 체육. 그래서 어제 이제, 당신 몸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좋은데 기술 연만을 계속 하는데, 그 기술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지. 다음 기술들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술들을 넘어가게 되면 항상 몸에 상해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운동의 난이도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스파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기 몸에서 넘어가는 오버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계속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 여기에 문제는 뒷심의 문제니까 뒷심 꼭 풀어주는 운동 매일매일 하시고 그다음에 코어 운동 이거 강화 운동을 해라 하면서 이제 요거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분한테 요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자기는 팔이 아파서 왔는데 팔이 아파서 왔는데 여기에 막 빠져드는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자기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좀 증가를 막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지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수야. 지도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자기 몸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력이 절대 향상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도장 가서 준비 운동 하기 전에 미리 해라 이거.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는 거 폼롤러나 그다음에 뭐 땅콩볼 이런 게 해서 뒷심 풀고 그다음에 운동법 몇 가지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코어 강화 운동 얘기했더니 플랭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주짓수에는 많잖아. 어? 음. 거의 대부분이 예? 코어 강화 운동이 거의 거기는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하는데 그거를 해도 당신이 발달이 안 됐던 거는 뒷심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발달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 누르면 굉장히 아플 거다 그래놓고 나중에 만지면서 코어를 뒷심을 잠깐 만졌는데 뭐 못 만지게요, 못 만지게. 그냥 자질러져 아파서. 그래서 여기는 잠깐 만져주고 팔만 했는데 설명은 여기만 했죠. 할 설명할 건 없어서. 그래서 운동의 그 지도를 할 때 이 사람도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람들을 정말 설문지를 내가 꼭 받아야 될 문제인가?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운동을 가리키든 몸을 관리를 하든 어떤 형태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꼭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꼭 이거를 그냥 모든 사람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다 이 설문지를 주다 보니까 이거를 꼭 분석을 안 해도 될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분석을 안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줘요. 무조건 줘서 오늘 아침까지도 그 사람한테 이걸 꼭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체질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몸이 나빠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내가 해봐야 될 게 있구나. 그래야
내가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루트로 이게 이렇게 아파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거하고 그냥 부분만 그냥 여기 아파요? 그럼 여기만 치료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 사람 몸을 이해하려니까 이걸 해보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몸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그 사람 몸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시라 이거는 그냥 뭐 막 여기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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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오늘은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 예, 소화기계. 혈의 문제죠. 혈의 문제. 혈의 문제에 대해서 혈의 문제에 대해서 이쪽이 정신이고 소화기계가 화학이에요. 그 다음에 골반 변형 하이순환은 구조인데 우리는 정신을 기라고 그러고 화학을 우리는 혈이라고 그랬죠. 예, 소화기계에서 혈에 대해서 예, 혈에 대해서 진행해 봅시다. 자, 혈은 어 우리가 기하고 혈이죠. 기하고 혈. 기는 이제 마음을 대표하고 혈은 몸을 대표하고 혈은 땅에서 오는 거고 기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인간은 소우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인간은 소우주. 인간이 우주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래서 동맥은 이제 요거는 여기가 이제 인맥이고 요 뼈 뒤쪽에 아니 손이 안 그려지네. 요 뼈 뒤쪽으로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게 동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선 있죠, 선. 요 선. 요 선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예, 불이 내려오죠. 요게 인맥이고 등 음, 뒤에서 쭉 타고 올라가는 게 예, 정 가운데를 타고 가는 게 동맥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맥은 남자혈이고 인맥은 여자혈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머리는 차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해라. 예, 예. 그래서 배가 차면 냉하잖아요. 냉하다 네. 보니 손발도 차고. 예.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거. 많이 왜냐하면 자궁 방광에 문제가 생기니까 배가 차면 손발이 차고 배가 차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배가 차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동맥은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 예, 이게 물을 다스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오행에서도 물을 다스리고 있는 곳인데 그게 이제 물이니까 차죠. 그게 이제 하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머리는 AI예요. 예를 들어서 AI. 예? AI는 전기를 엄청 먹죠. 컴퓨터가 막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뭘 부팅시키면 막 돌아가면서 열이 막 발생하죠. 똑같아요, 네, 우리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갖고 그걸 막 분석하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열을 식혀줘야 돼. 이 찬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차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지게 되면, 예, 그 정보 분석을 못 해요.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계속 올라와서 머리를 식혀줘야 되고, 그 머리에서 올라와 있는 열은, 머리에서 나오는 열은, 인맥을 타고 내려와갖고, 내 배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수수하강이라고 그래요. 수승하강, 예? 하강, 수승하강, 아래 하자. 그래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예,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밑으로. 그래서 수승하강, 이게 이제, 자, 차가운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고, 이게 수승하강이 잘 돌아야,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기혈순환이죠, 이거. 네, 기혈순환. 근데 인간은 소우주다. 근데 내 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서 뜨거운 기운이 내려오잖아요. 지구는 어때요? 지구? 지구는 찬 기운이 올라가요?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요?
불꽃, 뜨거운 기운이 올라갑니다. 그쵸?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죠. 이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고 찬 기운이 내려와요. 찬 기운은 뭐예요? 비. 자, 수증기 뜨겁잖아요. 네. 수증기 뜨거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뭉쳐가고 저기 하늘로 올라가면 엄청 차죠. 추워요. 얼어요. 예, 물이 올라가면 대기적으로 올라가면 쫙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모여갖고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찬 기운은 떨어지고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 몸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양의 기운이고 이게 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대지하고 그러니까 자연하고 내 몸이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 그러는 거예요. 기운이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이 도는 게 달라요. 이걸 중요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자, 기화혈. 네. 자, 우리 몸의 생명력은 기화혈의 순환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지 못하면 생리적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가 먼저 움직이면 혈이 따라 돌고 기가 안 돌면 혈도 돌지 않기 때문에 생체 생리 기관이 저하되어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어, 그냥 우습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요 내용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끝에? 모든 병력은 모든 병의 원인. 자, 내가 안구 건조증에 하고 눈이 따갑고 눈이 시리고 눈물약을 넣어야 된다. 원인이 뭘까요? 그 눈으로 눈 모든 기, 기, 기혈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혈순환. 그죠? 이게 에너지하고 산소잖아요. 이게 그게 눈의 세포에 정확하게 갖다 줘야죠. 그래야 그 세포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죽어요. 죽든지 기운이 떨어지든지 맥이 없어지겠죠. 굶었으니까. 예? 밥을 갖다 줘야지 애들이 쌩쌩하게 막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안 갖다 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들은 다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암도요? 암도? 똑같은 원리죠. 제가 암 얘기하면서 편의점 음식, 좋은 음식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나쁜 음식 많이 먹게 되면 암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혈은 에너지고 음식이잖아요, 음식. 기는 산소인데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암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암세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죠. T세포. 얘가 와갖고 암을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기혈순환이 안 돼?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요. 거기 못 가니까.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해갖고 암세포가 여러 개 생기게 되면 조직이 되죠, 조직이. 이게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암 환자들을 만질 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만졌어요. 자, 하나는 암세포 쪽으로 순환이 안 된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T세포가 와가지고 암세포를 처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열어줘야 된다. 이거는 내 생각이었어요, 그냥. 네.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암 환자분들이, 어, 그 치료를 받고 오면 기력이 굉장히 쇠해하고 와요. 그래서 또 치료를 받으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해줄 게 뭐였냐면, 기력을 빨리 끌어올려 줘요.
다음 치료하기 전에 최대한 기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치료를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생각만 가지고 암 환자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했던 거고, 저런 것들을 주게 되면 희망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전체적으로 빨리 순환을 일으켜서, 내가 암을 어떻게 처치해 줄 수는 없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몸을 치료할 때 당신이 기운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겠다. 제가 했던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막 기운도 떨어지고 막 몸이 다 아프거든요. 그건 빨리 막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력을 또 짜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냐면 잘 먹고 오라고 그래. 잘 먹고. 응? 많이 먹고 뭐 잘 먹고 좀 너 살도 좀 찌우고 막 이렇게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을 막 많이 먹게 해요. 근데 음식을 못 먹으면 그거를 막 많이 먹게 만들어 버리는 약을 줘요. 폭식을 하게끔 만들어요. 약을 막 그런 약을 써서.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가 충분해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암 환자들을 할 때는 어, 지금 두 번째 얘기, 기력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뭐냐면 기혈의 문제다. 기혈 순환이 내 몸에 안 될 때 모든 병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가 뒷목과 뒷심은 뭐야? 기혈이잖아요. 기와 혈. 뒷목은 기고 뒷심은 혈이다. 기와 혈. 그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순환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기혈이 만들어지는 거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기혈이. 그 다음에 내 몸에서 기혈이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내 몸에 병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기혈을 돌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호흡법이다. 두 번째가 운동법이다. 운동법. 세 번째가 수기법이다. 네. 그래서 호흡법을 통해서 명상 뭐 그죠? 명상호흡, 단전호흡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운동법들은 요가라든지 그죠? 요가, 기공체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기법들은 그죠? 요게 요게 우리 몸에서 나를 치유하는 아주 근본적인 치유법이죠. 그죠? 네. 정상표 과장님이 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내뱉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갈 때, 그럴 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 압력이 싹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치유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면 스트레칭 하게 돼 있어요. 막. 그냥 막 짜증나고 하면서 호흡을 하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막 주물러야지. 막,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자가 치유하는 아주 순수한 행동이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모든 방법들이 내 몸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원활하게 해서 내 몸을 자가 치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에요. 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을 두 가지 한다? 행동을 두 가지 하는 게 우리는 숨 쉬는 거하고 먹는 거다. 그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 두 가지.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심장입니다. 저 심장이죠. 없으면 죽으니까. 그 다음은요? 뇌입니다. 그 다음에 뇌죠.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얘가 혈이고 얘가 기예요. 자, 먹는 건 소화기계하고 심혈관계로 가고요. 숨 쉬는 거는 호흡기계하고 신경계로 이루어져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D심이 되는 거고 얘는 뒷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D심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심장은 오장육부의 하나면서 모든 장기들을 대표하는 게 심장이에요. 뇌는 신경계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심장과 뇌를 이어주고 있는 게 예, 신경이죠, 신경. 오늘은 D심에 대해서 D심. D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죠. D심. 그래서 D심의 문제는 우리 소화기 계통에다가 표시를 쭉 했을 때 D심 문제. 11번에 표시했을 때 D심의 문제죠. 자, 소화기계. 소화기계는 이제 두 군데로 나누죠. 소화기계. 어디서 와요? 지구 땅. 저 땅에서 오후배가 이제 곡식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우리는 이제 혈이라고 그랬죠. 자, 소화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과정. 자, 소화기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가 있고 흡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는 뭐냐면 소화 과정에서 영양소와 기타 식품 성분의 소화기관에서 혈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소장벽에 있는 육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자, 치아를 통해서 막 잘게 부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토를 통해서 위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장에서 위액 뭘 해서 소화액을 막 해서 여기서도 완전히 소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소화. 그 다음에 위에서 공장, 십이지장 해서 소장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흡수하는 거, 흡수. 흡수. 자, 내 몸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소화기계의 경로는 입안, 인두, 식도, 위장, 소장, 예. 그다음에 대장 걸쳐가지고 항문으로 나가는 거고요. 소화기의 부속 장기는 치아, 혀, 침샘, 간, 쓸개, 이자. 요게 뭐냐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야. 소화액을 분비시키죠. 치아하고 혀는 뭐예요? 치아하고 혀는 자기 부수는 역할을 하고 침샘, 간, 쓸개, 이자는 소화시키는 액을 어, 분비해 주는 것이. 자, 입에서 잘 씹어가지고 소화하는 능력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영양소가 아예 안 들어오니까 영양소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흡수하는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 해줘요? 허약 허약체질. 해주겠죠, 허약. 허약. 또, 이런 친구들은 뚱뚱할까요? 말랐을까요? 말랐습니다. 말랐어요. 삐쩍 말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아이고, 살찌고 싶어요. 아, 좀 살 좀 쪘으면 좋겠어. 살 좀 쪘으면 좋겠어. 이 친구들은 뭐라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잘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아예. 소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어, 우리는 요만큼 먹는데 이 친구들은 요만큼 먹어요. 야, 조금만 더 먹어. 라고 하면 죽으려고 그래, 힘들어도. 소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소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조금 거기다 더 붙여주면
예, 미치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요. 그래서 뼈짝 말라있고 허약 체질이면서 뼈짝 말라있고 예, 살찌고 싶어요. 그래 살찌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위장의 문제인데 위장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예요?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와요? 입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위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 친구들은 밥을 빨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완전히 죽을 만들어야 돼, 입안에서. 그래야 위장이 할 일이 없다고. 위장이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좀 더 넣어줘도 돼. 그렇게 되겠죠. 야,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근데 쉽지 않고 넘겨버리게 되면 위장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보대끼는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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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넣어. 씨. 그래서 위장에서 그만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얘가 어디를 건드냐면 경추 1번을 건드려요. 경추 1번을 건드리면 머리가 띵해요. 그래서 막 몸이 보대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켜야 될 거 살이 안 찌고 허약한 아이들은 꼭꼭 씹어서 오랫동안 씹어라. 예, 오랫동안 씹어라. 그래야 이제 뭐냐면 이게 아주 잘게 부서지면서 오랫동안 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죽이 되는데 아무리 그냥 밥만 씹더라도 죽이 되는 게 침샘에서 침이 엄청 나와요. 입안에서 계속 씹다 보면. 그래서 침이 엄청 나와가지고 완전히 죽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위장에서 큰 일이 예, 별 탈 없이 위장에서 그냥 소화시키는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것만 시켜도 좀 음식을 좀 먹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장자리는 어깨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척추뼈가 이렇게 있죠. 어깨 날개 끝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6번, 요게 위장으로 가는 T6번, 위장으로 가는 혈이기 때문에 요 주변을 계속 이렇게 문질러 줘라. 손가락 이렇게 대갖고. 그래서 요 부위, 그 다음에 요 위에가 간이죠. 쓸개 간. 소화액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예, 거기까지. 그래서 특히 위장자리 6번 위주로 계속 어머님한테 매일 만져달라고 그러고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그러면 예, 아이들이 훨씬 더 음식 양이 늘어나세요. 그래서 오래 씹어서 드세요. 오래 씹어서 드시면 침샘에서 예, 침이 많이 나오고 위장으로 내려오면 위장이 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냥 위자도 이제 위자액 분비해서 소화 흡수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왔어요. 예, 소장으로 내려와갖고, 요게 이제 카트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대장인데, 여기가 이제 상행결장, 여기가 행행결장, 이게 하행결장, S상결장, 예, 항문, 직장, 항문. 이렇게 이제 나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 위장까지가, 위장까지가 소화에 관련된 문제고요. 여기서부터 위장까지가 소화에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소장은 흡수에 관련된 문제고, 대장에서는 흡수는 안 해요. 그냥 수분, 여기 써졌네. 예. 수분 흡수만 하는 거고, 예. 소장, 여기 소장에, 여기서는 윗부분에서는 얘들도 소화를 시켜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윗부분에 12지장, 예, 12지장, 공장은 12지장까지, 예, 공장까지 하여튼 거기까지는 소화를 시키는데 공장에서부터 흡수를 할 거예요.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거의 대부분이 소장에 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T심에서 얘기할 때 L1이 대장이고 T12번 그죠? T12번은 소장이잖아요. T12번 소장. 그래서 그 부위를 만질 때 우리가 아파요.
그러면 예, 소장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대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고 항문까지 딱 나가면 우리 그 소화기계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관이에요. 관. 그냥 관. 이렇게 동그란 관. 예? 관. 그냥 여기에서 음식이 들어가고 이 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쭉 막힌 데가 없어요. 그냥 쭉 직장까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것은 이제 소장이고요. 요게 육모예요, 육모. 이게 육모. 그래서 소장에 이런 육모가 아주 빼곡하게, 예, 빼곡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육모가 아주 탱탱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소장이에요. 그래서 어, 모세혈관에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하나하나마다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흡수해서 아이고야 이게 아닌데 네. 흡수해가지고 혈관에다 넣어주는 거죠. 혈관. 그래서 정맥에다 예, 넣어주면 동맥에다 넣어주면 정맥을 타서 심장으로 가겠죠. 근데 육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T12번을 눌렀을 때 이 친구가 아프다 여기가 굉장히 심한 친구가 있고 거기에 부어 있는 분들 우리가 살이 많이 찐다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가 아프게 되면 이 육모가 탱탱할까요? 우리가 T12번을 눌렀을 때 아파 육모가 탱탱할까요? 입니다. 얘들이 얘들이 뾰족뾰족하고 그냥 뾰족뾰족하고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T12번이 아프면 애들이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기능을 좀 상실하죠. 기능을 상실. 자, 뭐에다 빗대야 될까? 자, 우리가 몸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죠. 에너지량. 예? 에너지량. 우리가 내 몸에 60% 필요해. 60%. 60%의 에너지량이 필요해. 그러면 얘네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야, 이번에 에너지가 60%만 필요해. 그러면 소장에서 뭐냐 하면 60%의 에너지만 흡수하겠죠. 그죠? 근데 자, T12번에 문제가 생겨갖고 얘네들이 기능이 떨어져 버렸네. 기능이 저하됐어요.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이 명령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이 명령이 소실되겠죠. 저하돼 있으니까. 기능이 좋을 때는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나쁠 때는 소실돼. 그래서 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소장이 하는 일이 흡수잖아요. 예? 60%만 해라라고 명령을 내는데 이 명령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소장이 하는 일은 흡수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려요. 60%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100%가 있으면 거의 100%를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살이 에너지가 과다하게 들어오니까 살이 쪄요, 안 쪄요? 집니다. 살이 찌죠. 네.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몸을 만들어요.
이것도. 예. 그래서 소화기 계통 자체가 약하면 허약체질로 가는 거고요. 예. 허약체질로 가는 거고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약체질. 그래서 뒷심이 부어 있으면 우리 뒷심 있는 데가 이렇게 도톰하게 부어 있으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랬잖아요. 물만 먹어도 그냥 다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장이.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양을 매일 먹는데 A라는 사람은 항상 똑같아. 몸무게가 항상 똑같아. 근데 B라는 사람은 맨날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계속 쪄. 계속 늘어. 음. 그런 사람들이 T12번의 문제예요. D심이 굉장히 부어 있어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야 내가 60%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다 흡수를 시켜가지고 그냥 지방에다 막 저장해 놓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자, 두 번째 문제. 자, 얘네들이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탱탱하면 필요한 에너지만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흐물흐물하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흡수를 해.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게 뭘까요? 좋은 에너지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균, 예? 뭐 이런 것까지 흡수한다고. 내 몸에 필요 없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DC면 문제가 있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살이 많이 찌는 것도 그렇고 마르는 것도 마르는 거는 위쪽의 문제라고 보면 되고 예, 좀 찌는 것들은 아래쪽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소장을 통해서 어디다 넣어줬어요? 에너지를 혈관에다 넣어줬죠. 그죠? 혈관에다가. 자, 이게 이제 우리 이거 파란색이 정맥이고 빨간색이 동맥인데 혈관에다 넣어줘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소장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자, 간문맥을 통해 갖고 간으로 가죠, 간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분해를 해줘. 쓸데없는 거 정리하고 그죠? 해독하고 뭐 해서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부분만 심장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죠. 우심실, 그 다음에 우심실로 내려가서 폐동맥으로 가요. 폐동맥, 자, 폐동맥, 우측 폐동맥과 좌측 폐동맥으로 가서 여기서 지금 에너지만 가지고 왔어요. 에너지만. 그래서 폐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에너지 플러스 산소를 결합시켜요. 산소를 같이 넣어서 그 다음에 폐 동맥을 통해 가지고 예, 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요. 심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와가지고 폐 동맥을 타고 올라가고요. 폐 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에너지 플러스 산소를 해서 폐 정맥을 통해서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와갖고, 좌심실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쿵 짜주면 대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반을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는 산소, 호흡을,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예. 그 다음에 배는
예, 땅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쭉 대동맥을 쫓아가가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모든 세포에다가 산소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예. 요게, 요게 혈의 흐름이에요. 요게 혈의 흐름. 요게 혈의 흐름. 그래서 내 몸에서,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소장을 통해서 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혈관에 들어와 가지고 심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심장에서 폐로 가고 폐에서 에너지하고 산소하고 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장에서 쫙쫙 해서 온 몸에 에너지하고 산소를 보내주는 거. 요게 혈의 이동이에요. 혈의 이동. 그래서 세포에 와서 기관을 만들고 그다음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구성이 되는 거죠. 세포. 이거 다 설명했죠? 미토콘드리아에다가 갖다 준다고. 그다음에 DNA가 있죠. DNA 핵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어, 황산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DNA가 바뀌면서 이 세포 자체가 암세포로 바뀐다고. 그래서 외벽계,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림프계, 호흡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생식기계 모든 세포들한테 다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화기계에서 심혈관계 왔는데 이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것들이 그것들이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걸 우리는 DC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9번, 10번, 11번, 12번, 1번. 자, T 9번, T 10번, T 12번. 9번은 신장 요관, 신장 부신, 호르몬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장 부신에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우리 주사 맞는 스테로이드,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는 부신, 부신피질이죠. 부신피질.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T10번은 신장, 신장이고요. 그 다음에 T11번은 신장 부신, 신장 부신이 아니라 신장 요관. 신장 요관은 이제 신장에서 피를 걸러내면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곳이죠, 지금.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관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여기가 소장. 그 다음에 L5번은 대장. 요것, 그러니까 신장, 소장, 대장. 혈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여기. 여기가 지금 이제 2번 정도 될 것이고. 근데 요 요 눈꼬리 있는 쪽, 여기를 만지게 되면 많이 아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장하고 대장에, 특히 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죠? 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흡수 역할을 다 못하니까 요 신장, 소장, 대장에 신경이 나오는 곳이 D심이다. 그래서 이 D심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쭉 봐왔던 심혈관계의 문제, 그죠? 소화기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D심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흉추 9번에서 12번, 그죠? 여기서 12번만 빼고는 앞에는 신장이고 12번이 소장이죠. 그다음에 요추 1번 대장. 그건 D심의 경직 요 부위에 흉추 9번,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 이곳이 있는 D심의 경직. 그건 장기로의 기혈 순환이 약해져. 장기 기능이 저하됨. 그죠?
아, 이거 저번 시간에 저기 영상을 보여줬었구나. 여기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렇게 장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혈이 여기서부터 막혀버리게 되면 장기로 가는 기혈이 막혀져서 장기 기능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신장하고 소장하고 대장 기능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 헛배 부름과 복부팽만 가스가 많이 참,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게 되면 그 코어 근육의 근력이 약해짐. 그래서 배심이 약하다. 자, 몸의 기운이 없고 체력이 약해지면 위로는 목, 어깨를 경직시키고 아래로는 허리심이 약해진다. 그래서 배심이 약하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 요거를 뒷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병이나 증세가 소화기계통에 탈이 나서 일어나는 성질, 그래서 부위는 이제 요거 얘기했고요. 근육으로는 복갱근, 행경막, 골반정근, 다혈근, 근데 장요근, 요방, 현근까지. 요거는 우리가 그 하치 교수가 얘기했던 거고, 그죠? 네. 그 하치 교수가 얘기했던 호흡근육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여기 요거인데 여기서 나오는 신경. 자, 요게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대장으로 가는 거고 요게 소장이고, 그렇죠? 네. 요게 신장 요관, 신장, 신장 부신. 요렇게 나오는 신경들이 일로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요 근육, 요 근육이 행경막. 잠깐만요. 지금 요 근육 이렇게 요렇게 있는 근육 있죠? 예. 요게 행경막이에요. 행경막. 행경막.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골반척은. 그 다음에 여기 행경막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요게 이제 복행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다혈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저하가 되면 요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약해지죠. 저 대장, 소장 다 약해지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헛배가 불고 복부편에 가스 차고 뭐 설사를 한다든지 방광을 막힌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이 장기들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에다가 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힘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렇죠. 발달을 안 하죠. 이 근육 자체가 발달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이것들을 모든 장기들을 감싸고 있는 그냥 통이죠, 통. 이런 통인데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통인데 이 통이 아주 강하면 힘을 딱 모을 수 있죠. 뭐 가스통에다가 예를 들어 20kg짜리인데 이게 너무 약하면 5kg도 못 넣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코어를 이렇게 뒷심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코어를 코어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코어를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코어를 강화 운동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뭐 헬스장 이런 데 가면 PT 하는 친구들이 코어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코어 중요한 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코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몸인지 코어를 강화시킬 수 없는 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뒷심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 체형 분석에서. 그래서 11번 하고 10번. 그죠? 얘가 소장이고 얘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 표시가 돼 있으면 코어를 강화시킬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코어를 강화시킬 수 없는 몸이니까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돼요?
뒷심을 풀어줘야죠, 뒷심을. 그래야 장기로 가고 있는 기혈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가 개선이 되고, 장기가 개선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이제?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죠. 코어 강화시키는 거. 요거 내가, 지금 8강, 9강이니까 6강 때 얘기했나?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코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몸인지 없는 몸인지도 모르고 코어를 막 강화시킨다고. 자, 횡격막이 약해지게 되면 폐, 심장, 간, 위장이 안 좋아지죠. 그죠? 폐 기능하고 심장하고 소화기가 호흡기계도 약해지고 소화기계도 다 약해져요. 이 횡격막이 약해지게 되면. 그래서 호흡기계, 소화기계가 다 약해져. 자, 숨 쉬는 거하고 먹는 게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숨 쉬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다 약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허약해지죠. 그래서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 어, 가장 뭐 남자들한테는 일단, 뭐 전립선의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뭐 야간요, 예, 밤에 소변 보러 자주 가시는 분들, 야간요. 전립선이 약해지니까 소변부터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 요점적, 예, 요점적. 정상표 간다면 요점적 알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요즘 요, 소변을 예. 점적, 소변이 방울,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를 요점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듣죠? 아직 젊으니까. 요즘 나이 60, 70 넘어가야 알아요. 요점적. 자, 이런 것들이 왜 온다고요? 골반근이 골반 약해지고 적은이 약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략근 조이기 훈련하죠. 네, 네, 그게 네,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이에요. 관략근 조이기가 골반 적은 운동이라고.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이라고. 골반 적은 강화 운동. 그 케겔 운동 들어갑니까? 케겔 운동? 예? 케겔 운동이라고 그쪽 케겔 운동도 마찬가지. 예. 그게 골반 적은 운동이에요. 골반 적은 운동. 그 골반 적은하고 거기에서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저기잖아요. 그 저 내전근. 음, 예, 안쪽에 있는 내전근 근육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무릎 안쪽에다 이렇게 막 스프링 달아놓고 무릎 조이기 운동하잖아요. 그 내전근 운동하고 이 골반 적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운동이 하는 게 아랫배 누르는 거 있죠? 아랫배, 치골 뼈하고 배꼽하고 사이. 근데 치골 쪽으로 가깝게. 네.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두 장에다가 손 높여갖고 아랫배를 깊숙이 눌러줘라.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팔꿈치로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야간 요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거기를 쫙 눌러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성인반 운동하려면 성인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가 오게 되면 뭐가 와요? 폐경기 오면 뭐죠? 강호진 간장님?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도 오기도 하지만 그 폐경기 때 저한테 성인부 하시는 분은 온몸이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성들 그 남성들도 오기는 오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갱년기 갱년, 있습니다. 갱년기, 갱년기. 아, 갱년기.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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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년기.
갱년기도 오는 사람만 와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아주 잘 되는 사람들은 갱년기 모르고 지나가요. 그막 등이 음, 뜨거워요. 막 식은땀이 막 갑자기 확 나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네네. 혈액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고 이제 어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어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코어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어 근육 자체가 약해지게 되면 모든 증상이 오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생식기 쪽에 좀 문제가고 위장관 폐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렇죠? 호흡기계, 소화기계 쪽하고 생식기 쪽하고가 지금 다 코어 근육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요변 실금 그죠? 그, 내가 변을 안 봤는데 그렇죠? 우리 저기 저 요실금처럼 그죠? 그 항문에 관략근이 약해져 가지고 그렇죠? 예, 관략근이 약해져서 그냥 변을 안 봤는데도 그냥 묻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이 다 골반 적응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골반 적응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앞쪽으로 좀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코어 근육이 왜 약해진다고요? 코어 근육이 왜 약해져요? 뭐의 문제예요? 이씨. 기침의 문제. 뒷심의 문제죠. 뒷심의 문제가 코어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코어 근육을 약하게 만드니까 여러 질환,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 쪽에 다 문제니까, 그렇죠? 생식기 쪽에 다 문제가 오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예. 남성이나 여자나 여성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골반 저근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 지금 상급책에 다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뭐 그 부부관계, 그죠? 뭐 성욕감퇴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와요. 이 문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 자골이 아픈 분들이 많아. 예. 자골이 아프면서 골반 적응까지 문제를 야기시킨 분도 있고요. 그냥 의자에 못 앉아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엉덩이 아파갖고 앉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거의 시작이 다 DCM의 문제. DC의 문제로 인해서 코어 근육이 약해져 있는 거야. 코어 근육이 음, 약해지니까 배심이 없어? 배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체중이 밑으로 그냥 다 깔아앉는 거야. 다 쏠리는 거야. 그러면 제일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게 자골이잖아. 그러면 자골이 뭐냐면 내 상체의 모든 체중을 얘가 다 받치고 있는 거야. 무리가 가야 안 가요? 네, 그런 상태. 근데 여성들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성들이 자골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골반 적은의 문제인데 그거는 출산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출산할 때 골반 적은에 무리가 가가지고 회복이 안 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육할 때 그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골반 적은이 아니 저기 저 자골이 아파가지고 못 앉아 있는 남자 70세 분이었는데 내가는 그 자골이 아파하고 못 앉는 분은 여자만 봤지 남자는 처음 본다네요. 그래서 도대체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평생 버스 운전하셨대요. 그분이 한 번 딱 보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코어 근육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코어 근육하고. 최근에 내가 본 분 중에 무릎이 굉장히 아파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나보다 2살 많나? 근데 무릎이 완전히 다 망가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전혀 못 하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 그거 다 디심의 문제. 무릎 아픈 사람들은 다 디심의 문제예요. 디심의 문제가 있어서 코어근이 약해지고 코어근이 약해지니까 배심이 없는 거예요. 그 배심이 없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요. 당장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을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론들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미리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응. 자, 얼마 전에 중학생인데, 이 친구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이걸 만져봤거든요. 이걸 쭉 만져봤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행경막, 복행근, 뭐, 이런 쪽이 다 약해, 다. 호흡 근육이 다 약해서, 네. 그래서, 뭐, 체기가 자주 온다고 그랬던가? 뭐, 근데,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행경막을 쫙 다 풀었거든요. 네. 그 속이 너무 편안하다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그 심하신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는데 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요게 복행근이 요게 복행근 복행근 아시겠죠? 네. 자, 자 여기인데 여기가 있는 게 골반적은 요 밑에 있는 근육이 골반적은 하체의 장기들을 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육이 골반적은이에요. 뒤쪽에 있는 게 항문, 앞쪽에 있는 게 생시 쪽에. 자, 저를 좀 이렇게 크게 좀 한번 해보세요. 화면 터치해가지고 저 이렇게 끌어내리면, 예, 저 나오는 그림을 이렇게 끌어내리면 커져요. 됐어요? 네. 커졌어. 좀 서야 되나?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지금 갈비뼈죠, 이렇게. 예. 자, 이쪽이 왼쪽. 왼쪽은 갈비뼈에서부터 왼쪽 누르면 위장이에요. 위장. 크게 보여요? 예? 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위장. 그래서 이 갈비뼈를 따라서 쭉 타고 가요. 근데 아까 제가 심한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아파요. 이 뼈 따라서 계속 가면.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오목 가슴에서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만 아프거든요. 예. 그 밑으로는 잘 안 아픈데 아까 지금 폐, 간, 그렇죠. 폐, 심장, 간, 위장 이런 데가 다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다 아파요, 다.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분들. 그다음에 우측으로는 간이죠. 간. 예. 가장 위쪽에는 위장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간이에요. 여기서는 한 세개까지네개까지 쭉 간이고 그래서 뼈 따라서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뼈 따라서 쭉 타고 간 다음에 쭉 타고 가서 뒷뼈에 만나서 밑으로 내려와요. 뒷뼈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골반을 따라서 골반능을 따라서 쭉 타고 와요. 여기 치골로 해서 앞에 여기 치골뼈 따라서 쭉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한 바퀴 다 돌죠. 요게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근육. 요게. 근데 심하신 분들은 이 부위들이 다 아파요. 음. 예. 그다음에 아이들 딸꾹질 하는 예, 딸꾹질 안 멈추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행경막 문제거든요. 행경막 문제. 예, 딸꾹질 아주 어린 아이들 딸꾹질. 그 엄지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대가지고 여기 쭉 타고 행경막 다 풀어요. 그다음에 여기 윗배에서 배꼽 바로 위에까지가 그 행경막 뿌리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네. 네. 거기를 지금 쏙 이렇게 눌러서 지그시 눌러가지고 네, 풀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 갈비뼈 따라서 풀어주고 딸꾹질하는 애들 거기에 경직이 와가지고 딸꾹질하고 있는. 음. 그래서 상급책에 보면 그 막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해놨는데 머리 쪽에서 나타나는 게 있고 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뒷목에서 나타나냐 그다음에 뒷심에서 나타나느냐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생식기 쪽의 모든 질환 질병들은 다 뒷심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뒷심이 무너지게 되면 장기 기능이 약해지고 지금 요게 코어 근육이에요. 여기가 골반 저근이고 복행근이고 횡격막이고 다혈근이고 그죠? 예. 여기가 복행근 아니 횡격막 복행근 시골 밑으로는 골반 저근 다혈근 이렇게 하고 이게 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통을. 근데 애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면 예,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렇게 통인데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몸이 이렇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갑의 문제가 바른 자세의 연관성을 제가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예, 힘이 딱 있으면 딱 버티고 이렇게 있는데 힘이 약하니까 몸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등 라운드솔도 거북목을 만드는 예, 원인이 된다. 그래서 모든 바르지 못한 자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 생활 습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체질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뒷심이 무너져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무너지고 코어 근육이 무너지니까 배심이 없어지고 배심이 없어지니까 예,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교정이 중요하다고 안 그랬죠? 체질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압과 골격의 변화, 예, 골격이 정상적으로 복압이 딱 이루어져 있으면 예, 몸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딱 잡혀 있는데 복압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어 근육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인 골격 변형이 오는 어, 원인이 되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소화기계성 어떤 병이나 증세가 소화기계통에 탈이 나서 일어나는 성질 부위는 흉추 9번, 10번, 12번, 12번, 요추 1번이다. 근육으로는 복행근, 행경막, 골반정근, 다혈근, 장요근, 요방행근. 장요근하고 요방행근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이죠. 자, 흉추 9번,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은 뒷심의 경직으로 인해서 장기로의 기혈순환이 약해져 장기 기능이 저하됨. 예. 그래서 장기 기능이 저하되니까 배에다 힘을 줄 수가 없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헛배부름, 복부표면 가스가 참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코어 근육에다가 힘을 줄 수가 없고 코어 근육에다 자꾸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코어 근육이 발달이 안 되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배심이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갖다 붙이면 돼. 오늘 쭉 보니까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자, 코어 근육이 뭘 약하게 만들어요? 아, 뒷심이 뭘 약하게 만들어요? 코어 근육을. 코어 근육을 그러면 약하게 만들고, 코어 근육을 약하게 만드니까 모든 지금 질환, 질병들을 유발해내고,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이 약하니까 내 몸의 그죠? 체형, 몸의 형태적인 변화,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를 만들어낸다. 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D심의 문제가 우리가 기혈 중에 혈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혈을 움직이는 곳이다, 혈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혈을 움직이는 곳이라서. 내 몸에다가 혈을 흡수하죠, 흡수해가지고 심장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래서 심장에서 내 모든 세포에다가 갖다 주는 곳. 이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게 D심이라고, D심. 그래서 D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무도. 여기가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코어 근육이 발달이 될 수 있는 몸인지 없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지금 내 몸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 내 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에서. 요게. 혀를, 에너지를 내 몸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게 소장의 역할이죠. 소화기계의 역할이니까, 그죠? 소화 흡수시켜가지고 내 몸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 요게 우리가 소화기계고, 그 다음에, 그 혀를 내 몸에서 밖에서 외부에서 내 몸으로 가지고 오는 거 하고, 가지고 오는 거 하고, 내 몸에서 그거를 돌리는 거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D심이다, D심. 그래서 기혈 중에 혈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예. 그래서 이것들이 안 돌게 되면 내 몸에 어떻게 병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예요? 어, 제일 중요한 곳은 심장인데, 예, 심장인데, 요게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몸에 이 모든 기혈을 돌리는 근본은 뒷심이다. 뒷심. 우리 음, 몸의 모든 혈을 돌리는 근본은 뒷심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뒷심이 소화기계하고, 소화기계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를 연결이 돼갖고, 모든 세포에다가 이제 요 혈을 다 갖다 준 거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몸의 근본,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뒷심이다, 뒷심. 그래서 뒷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담은 뒷심으로만 하면 틀리는 게 없어요. 모든 상담들을 뒷심으로 하면 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교육할 때 막 해줬잖아요. 뭐였죠? 자신감. 뭐 해줬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배심이 약하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신감을 올리려면 뒷심을 풀어주는 운동과, 그렇죠? 그 다음에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 뒷심을 풀어주는 운동을 통해서 장기로의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고 장기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장기 기능을 개선시켜주면 헛배부른 복부폐만 가스가 차는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장기를 가장 먼저 개선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코어에 힘이 줄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죠. 힘이 줄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 갖고 코어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코어 운동을 아무리 시켜도 코어가 발달되지 않는다, 근육이. 예. 그러면 배심이 안 만들어지고, 그죠?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몸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사회성도 마찬가지고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내가 기운이 많으면 그렇죠. 네. 기운이 아주 그냥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근데 기운이 떨어지면 뭐든지 할 수 없죠.
그래서 뒷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심이. 자, 어, 뭐 하나 풀어볼까요? 지금까지 내용들이 막 저기 저 띄엄띄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뭐 잊어버리고 오고 막 중간에 잊어버리고 오고 막 이래서 우리가 계속 풀이를 하면서 뒷심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해하시죠 이제? 예? 네. 네. 그래서 모든 운동 선수들도 제가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분석한 게 이거예요. 뒷심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거부터 봐요. 뒷심이 닫혀 있는 친구들은 절대 운동 선수로서 대성할 수 없어요. 이게 열려 있다라는 거는 뭐야? 우리가 A급 선수라고 A급 선수. 자, 아까 내가 그래프 그려줘 줬잖아요. 네, 그래프. 자, 우리 기술, 네, 기술의 단계. 기술의 단계가 0단계에서 또 100단계까지 있다. 여기 갔다라는 거는 국가대표 선수죠. 그죠? 네, 국가대표. 근데 여기 밑에는 네, 우리 몸. 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몸이. 그래서 내 몸이 여기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 기술을, 이 정도까지의 기술을 해낼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는 몸이, 아유, 국가대표 수준이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석을 딱 했는데, 아, 몸이 여기야. 그럼 얘는 완전히 대성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몸이 여기야. 아이고, 얘는 고등학교 때 떨어지겠네. 부상에 시달리다가. 예. 지는 뭐 축구 좋다고 해가지고 축구 열심히 했는데, 예, 고등학교 때 그만두겠네. 예. 아유, 여기네? 아이고, 중학교 때 그만두겠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분석하는 거는 뒷심이 열려있냐, 닫혀있냐. 뒷심이 열려있으면, 예, 완전히 열려있으면, 오, 이 친구는 뭐 A급이네, A급. 그래서 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아이는 계속 체력이 증가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어디 수준까지 내 몸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 친구가 A, B, C, D급 체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교육을 쭉 다 보니까 우리가 A급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럴 수는 없죠. 그죠? 타고난 게 D급인데 어떻게 A급을 만들어요? 음.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 그렇죠?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면 좋긴 하지만, 예, 그건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는데 애가 50이야. 그러면 55나 뭐 55나 60이나 뭐 이 정도 수준? 그다음에 제가 우리가 D급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뭐 C급 정도 만들어주는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접근하시고요. D급인데 뭐 아유 A급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게 아니라 현재 몸 상태에서 예, 거기에서 조금만 더 건강하고 조금만 더 체력적으로 훌륭할 수 하게끔 만들어주면 그게 정말 A급 지도자예요. D급 아이를 D급으로 만드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D급 아이를 C급으로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몸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운동을 가르쳐야 이렇게 급을 올릴 수 있느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 모르고 요 아래쪽에 관련된 거는 모르고 우리는 이것만 계속 가리킨다는 얘기죠. 이것만. 근데 어느 날 가리키다 보면 없어져. 예, 어느 날 가리키다 보면 없어져.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몸을 해결해 가면서 예, 꾸준히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도록 예, 몸을 만들어가면서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의 근본은 뒷심에 있다. 예, 수학이기하고 심혈관계 거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 혈에 대해서 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들어와서 움직이는지.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그래서 요거 지금 한 장이잖아요. 한 장. 요 밑에 이제 뭐 분석하는 게 있고, 운동 처방 어떻게 하는지 글이 있잖아요. 밑에. 그것까지 보셔가지고 매일 제가 읽어보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담은 다 요걸로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상담은. 어제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래서 요게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 그 뒷심 있죠? 뒷심을 좀 만져보세요. 예? 뒷심 한번 만져보고 그 만지는 방법은 저기 그 우리 홈페이지나 그 앱 핸드폰에 앱으로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그 어, 잠깐만 봐드릴게요. 경영정보에서, 예, 경영정보에서 교육 영상 제일 밑에 있네요. 교육 영상, 경영정보 교육 영상 가셔가지고, 어, 보가이가 아니라, 아니, 저기 앙아이 아니라 보가이. 6번에 있네, 6번. 다른자 수비법, 보가이 등. 거기 하면, 거기 보면 그 디심까지 누르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디심 누르는, 거. 그거 보시고, 8번 3차 분석법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6번에 바른자세 수기법 보가이 등 요거하고 8번 3차 분석법 요거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경영 정보의 교육 영상 방에 들어가서 6번하고 8번 보셔서 DCM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고 저번 주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막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그냥 정보들이 다 막 삭제는 안 될까 막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 복구를 다 해서 예, 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지금 개발자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 보안에다가 지금 신경 써갖고 지금 그거 지금 작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 나머지들은 제가 그 안 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교육비 관리, 교육비 구분 그 지워졌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안 보내드린 분들이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것만 좀 다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는 뒷목 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솔이 사범님은 마이크가 꺼자고 내가 질문을 못했네. 전화표 관장님은 날짜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우리 다른 지도자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날짜를 안 잡으니까 우리가 정해하고 공지를 해야지, 얼른. 그날 합니다 네, 하고. 알겠습니다. 혹시 그 김태봉 관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번에 이제 한번 얘기했어요. 아, 네, 날짜 한번 빨리 해서 네, 이걸 회원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네, 바빠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다 공부했던 사람들이라서 네, 주말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갖고 수기법을 자꾸 해야죠.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본인들이 바빠서 안 해버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또 줄넘기 반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저희 사모님들도 지금 아이들한테 그 음, 적용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도 네, 이제 거의 그래도 교육받은 지 한 3, 4개월 이제 막 됐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씩 이제 변화가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하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상담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아요? 상담은 일단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이제 바른 자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들만 뭐 상담하고 있어서 음,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합니다. 그런 음. 부분들이. 근데 이제 자꾸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몸이 완전히 보여요. 몸이 보여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자꾸 보고 오늘 지금 내가 저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몸 속에 오는 것도. 3D 저번에 예, 예, 보여주셨던 거. 예. 예. 네, 그런 것도 자꾸 봐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만 보면은 그게 안 보이는데 그 아이들 몸을 상담하면서 상태를 파악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이해가 가죠. 그것만 보면 봐야 될 목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봐야 될 목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프다, 뭐 약하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부적으로 이제 상담하고 이러면 너무 아픈 애들이 많이 들어와. 너무 아픈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그런 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상담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도 막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차피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거 네, 찾기 힘들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 B급 아이야. A 마이너스 아이들이야.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씩만 더 끌어올려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가야지 너무 막 아프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을 상담을 많이 하면 안 돼. 어, 그런 쪽 상담들은 그냥 원론적인 상담으로만. 그래서 너무 깊이 있고 자세하게 하는 거는 그런 건 내가 해야지. 여기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냥 원론적인 것들만 상담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주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면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지. 그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해줘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응. 그건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병원에 가야지. 예를 들어서 감기에 자주 걸려. 감기에 걸렸으니까 병원 가서 약 타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 감기 걸린 것 자체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내. 근데 감기에 자주 걸려. 면역력이 약하구나.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뒷목과 뒷심을 풀어주는 운동,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좀 끌어올려가지고 감기를 예를 들어서 뭐 5번 걸릴 거 한 번만 걸리게 한다든지, 예? 뭐 그렇게 그런 몸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를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 근본적인 문제, 몸에 왜 아프냐? 그럼 근본이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뭐 그 근본적인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본적인 문제. 근데 당장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도장이고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이 아이가 좀 더 지금보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장이다. 음.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만 상담하면 내가 지금 해주는 대로.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깊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깊이 있는 걸 알아버리게 되면 그런 쪽으로 온다고. 아픈 아이들이 그렇죠. 들어온다고. 아, 그래서 맞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들어오면 자꾸 관장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면 도장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돼.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원론적인 문제, 어디가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유, 얘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뭐,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어디가 아파요. 뭐, 이런 게 문제들도 오는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쭉 들어와 가지고 분석지 보면, TCM 문제, 아니면 뒷목의 문제, 이게 딱 나오죠. 그럼 거기에서만, 아, 이런 좀 문제들이 있어갖고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상들이 너무 뭐 심하면, 뭐 다른 데 이렇게 치료해 보셨어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데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이런 가장 이런 몸이 약해서 오는 건데 이렇게 약한 몸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장에서 아주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운동을 통해서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이를 잘 가르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적으로는 건들면 안 돼. 네, 맞습니다. 치료적으로는 건들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그런 쪽으로 좀 주의해 가면서 그런 몸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론, 응?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면 근본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이의 몸이 약해지고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쪽 방향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지도한다.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끌고 가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장 자체가 차별화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네, 옆에 있는 도장하고 차별화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렇게만 가져가면 차별화가 만들어져요. 응. 그런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엄마들은 딴 데 못 보는데, 맞습니다. 아시죠?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계속 만들어 보세요, 도장.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날짜 한번 감사합니다. 보내주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얘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들어가세요. 네, 예,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